지난 시간에 우리 쌤께서 강감창 장군님이 소가죽으로 제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거 진짜냐? 이제는 얘기해 주실 때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바로 동아줄로 소가죽을 꿰어 엮은 후에 큰 강물을 막았던 거예요. 큰 강물을. 자, 2차 고려 거란전쟁 이후 강감찬 장군은 거란이 다시 침공해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침공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기병, 말 타고 이 달리는 기병 12,000명을 흥화진 근처 골짜기에 매복을 시켜요. 강감찬 장군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죠. 네. 적군은 흥화진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지고 수도인 개경으로 곧장 향할 가능성이 높다. 흥화진 옆에 삼교천에서 수공을 펼칠 것이다. 준비한 소가죽을 동아줄로 꿰어서 물을 막아라.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예상은 딱 적중했습니다. 지금이다! 동아줄을 끌어 물줄기를 터뜨려라! 이야. 라는 명령에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면서 혼란에 빠진 거란군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아니 소가죽으로 제방을 만든 것도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그 예상이 적중한 것도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네. 강감찬 장군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네. 네, 삼국시대에는 제방이 이제 전쟁에만 쓰인 건 아니고요. 현재 그 울산에 현존하고 있는 약사동 제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시대 시대에 이제 물을 담아두려고 하는 그 저수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제방에게 축조 공정하고 그리고 사용했던 기술, 그 부엽공법이라고 그러는데 부엽공법. 네, 부엽공법인데 이 고대 건설 기술을 잘 보여주는 그런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엽은 영어가 아니죠? 예, 부엽이죠? 한자말입니다. 네. 한자말입니다. 네. 그게 어떤 거죠? 연약 집안에 제방이나 성을 축조할 때 이제 흙을 쌓는 과정에서 흙이 자꾸 이렇게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라던가 또 식물의 섬유 같은 거를 엮어서 일종의 보강제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연약 집안을 보강하는 보강재들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건축을 한 건데 근데 아무래도 댐에 쓰이는 그런 자재는 물 때문에 부식 위험도 있고 하니까 걱정할 게 많잖아요. 더 강한 자재를 써야 됐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 보강재들이 개발되고 있나요? 예, 그 요즘은 이제 제방도 물론이지만은 이제 그 수중에다 이제 시설물을 많이 이제 건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방수 콘크리트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이 방수 페인트라든가 방염 페인트를 이제 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신자재가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또 현대에서는 이 제방이 물을 가두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제방은 뭐 하천 또는 해안, 그 호수나 늪에 물을 일정한 이제 물의 흐름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이 범람을 방지하고 또 폭풍, 해일이나 파도로부터 해안,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토사를 쌓는 등 주요한 토목 구조물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제방이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이었군요.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과거에는 소가죽을 이어서 만들었다면 현대에는 제방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방을 건설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차수벽, 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정말 좋은 소재를 개발했는데 그 이름이 복합 폴리프로필렌, 복합 PP라고 이렇게 하는 복합 PP. 그런 소재를 개발했어요. 네네. 제방이 이제 무너질 위험이 있을 때 이 제재를 쓰면은 더 안전하게 버틸 수가 있게 돼 있죠. 또 공사 기간은 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기후 변화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해요. 그래서 이제 돌발 홍수도 자주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안전한 제방 건설에 대한 뭐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하천 범람의 40%는 제방 붕괴로 특히 여름철에 예기치 못한 폭우가 발생하면서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하천이 범람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최근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재료로 만든 바이오폴리머라고 하는 하천 제방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요. 이 제방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제 바로 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즌 1에서 저랑 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요! 와우.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하나요? 네. 네. 근데 소양강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건설 기술이 분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싸우면서 건설하자! 네, 이렇게 진짜 슬로건을 걸고 댐 건설에 열을 올렸다는 이야기 저희가 나눴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소양강댐은 당시에는 동양에서 정말 최대 규모의 이제 사력댐, 모래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댐이었거든요. 완공단식 높이가 123m고요. 그리고 제방의 길이가 550m, 그리고 저수량은 무려 29억 세제곱미터. 요거 잘 감이 안 잡히죠?
상암동, 그 네. 마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네, 거기 가보셨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월드컵 주민이에요. 경기장을 만약에 그 이렇게 저 물로 채운다 그러면 네. 그 600번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물을 저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경기장 600개를 채울 수 있는 물인 거예요? 소양강댐을 이제 그 사력댐 모래로 만드는 게 네. 당시는 거의 뭐 불가능했는데 네. 뭐 정지용 회장이 야,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봐. 똑같아. 해서 똑같죠? 환생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그 댐은 현재도 전쟁 수단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이제 북한은 휴전선 상류에 있는 그 황강댐에 물 무단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 몇 시간 후에 이제 임진강이 이제 범람을 하면서 남한 지역에서 야영하던 시민 6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북한이 왜 댐에 숨을 열었는지를 놓고 남한에서 그 수공 논란이 그때 있었어요. 북한이 이제 사전 통보를 안 해주고 댐 물을 무단 방류한 것은 정말로 비인도적인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쟁이라고 하면은 뭐 떠올리는 총, 핵, 뭐 탱크 이런 것들을 생각을 네. 했는데 정말 다양한 시설물들이 전쟁에 쓰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안보에는 이 건설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공학이 아마 군사공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밀리터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한 200년경에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이 전쟁에서 포위 공격탑 같은 그런 군사적인 장비를 개발하거나 또 시설들을 이제 설치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 직업인들을 네. 엔지니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무언가를 건설한다는 거는 대부분이 다 군사적인 방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서 군사공학이 도로라든가 교량 또 운하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이제 활용하기 편리한 그런 시민공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고요.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말로 이제 토목공학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 건설이 군사적 장비나 시설물을 만드는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대 대표적인 군사 시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이 활동하는 시설을 이제 군사 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령부, 통신 안테나, 뭐 기상 레이더, 보급 창고, 탄약창 등의 뭐 다양한 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기지를 만드는 것 역시 건설의 한 부분이죠. 기지요. 예. 이 과거에는 성벽을 이중으로 만들고 또 높게 만드는 등 지키는 데 이 힘을 썼다면 현재는 군사 기지를 어떻게 건설하고 있을까요? 지하 벙커의 땅 속에 군사 시설을 만드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틀리 군도에 있는 인공섬 3곳에 해저 터널 건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바로 군사 기지입니다. 터널 아래 이제 2개 층으로 나눠가지고 설계가 되는데 위층에는 근무하는 이제 인력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아래층에는 바로 미사일이나 장갑차 같은 군용 시설을 이제 저장한다고 해요. 과거에는 뭐 성의 성벽을 이제 높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 군사 기지였다고 하면은 현대에는 건설 기술의 발달로 지하 벙커나 지하 터널을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공섬 하면 이렇게 지금 하시는 얘기들이 굉장히 영화 같거든요. 네. 근데 집안이 약할 수도 있고 또 그 침수 위험도 있는데 왜 이런 데 군사 기지를 만드는 걸까요? 근데 인공섬을 이제 그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건설 공법이 있어요. 또 건설 인공섬 같은 경우는 특성상 모래 기저층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섬에 이제 터널을 이제 뚫어야 되는데 이 터널을 뚫으려면 이제 물 때문에 물이 새어 들어가서 쉽게 붕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섬에 수직 파이프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멘트와 이제 거기 혼합물 같은 거를 주입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새로운 공법이죠. 그래서 혼합물이 모래 기저층의 틈새를 메꾸면서 이 기저층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로 설치한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터널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죠. 다 네. 이유가 있네요. 역시 발전된 건설 기술로는 진짜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과거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안보가 건설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 저희 첫 문을 연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문을 열면서 요즘 도처에서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하고도 네네. 있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많은 인명 피해도 있고. 저는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건설이 그런 역할도 하는 걸 중요하지만
전쟁을 없게 만드는 그런 노력,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성님과 동감인데 우리가 건설이라고 하면 뭐 아파트 건설, 뭐 교량 건설 이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 안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또 건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부사장님이 책갈피 하나 꼽아주시죠. 책갈피입니다. 보이시죠?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여요.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는 제방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 또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덕 너머 해가 지면 그대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로 떠나볼까